Integrity, whether it's for a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 is that basic thing upon which we will rise or fall. The reputation of Amway lies in your hands. A lot of people are trusting in you. Keep your commitments to those people. Be worthy of that trust. There may be shortcuts and quicker ways to do it, but Amway is an organization of integrity. 안녕하세요. 4월 DBC 사회를 맡은 플래티늄 김한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메이 스토리와 어떻게 하면 아메이 비즈니스와 더욱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정해진 아메이의 6가지 가치에 대해 강의해 주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한순영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DBC 식스밸류를 강의하러 제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잘 계시죠? 온라인이지만 1대1로 여러분이 강의 듣는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하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저에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애가 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학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10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정말 그 대학교 등록금에 제가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원하는데 부모의 능력치가 부족해서 제가 그 학교를 포기하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강의를 들어 이렇게 앉으셨지만 나의 미래가 나의 10년 뒤만 정말 생각하셔도 이 일을 선택한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식스밸류라는 강의를 저도 많이 배웠어요. 배우니까 정말 사업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저는 하는데 그 원칙과 기준을 내가 배웠다면 오너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오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시스템 위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진짜 아메이 사업은 대박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을 통해서 파운더스 EDC라는 핀을 달성했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노하우를 오늘 팍팍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저와 1대1로 수업한다는 느낌으로 또 강의 듣는다는 느낌으로 배운다는 느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박스 많이 보시죠?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프스라고 여러분이 많이 보셨잖아요. 너무 많이 보니까 사실은 그 의미를 매번 우리가 의식하고 또는 가르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매일 함께 노력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박스 볼 때마다 내 삶이 정말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너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나은 브랜드를 아메이 회사는 만들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회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고, 이 세 가지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ABO, 저는 저의 잠재력이 발견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이제 이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념을 가진 회사를 그 식스밸류를 오늘 소개하고자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맡은 강의가 식스밸류인데요. 이 사진도 많이 보셨죠?
리치와 제이 사진도 봤고 2세 사업자들 사진도 많이 봤지만 1959년이라고 하는 저는 없었던 그 시절이지만 정말 제가 1979년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식스밸류라고 하는 이념을 여러분이 제대로 나의 것으로 만드시면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조금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지표이자 정신적인 토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DBC 때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토대가 6가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하고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 파트너십. 네, 너무 말만 들어도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직과 신뢰. 그리고 세 번째 개인 가치 존중. 그리고 네 번째 성취. 다섯 번째 책임감. 여섯 번째 자유기업 정신.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6가지를 같이 나눌 건데요. 많은 DBC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모든 개념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풀어주기에는 우리 회사가 너무 역사와 전통이 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제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강의를 듣고 하나하나를 실천하다 보니까 제가 이 핀에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과외 선생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여러분에게 제가 1번을 제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파트너십이 생길 수 있는지를 제가 궁리를 했고 그 궁리를 통해서 제가 성장한 스토리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너십의 개념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행으로 옮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고액가입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파트너십.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자가 되기보다는 서로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사실은 경쟁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을 안 한다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특히 회사라고 하는 우리가 그 자본주의 회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아메이 기업은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도 알겠지만 만들 때부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1세대 아메이가 있었고 2세대 아메이가 있고 3세대 아메이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엄청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자료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인증을 받은 회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아메이가 이런 회사였어?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회사와 기업과 그리고 일반 ABO 사이에 파트너십이 생겨야지만이 이렇게 소비자 중심 경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호등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그려왔어요. 근데 이게 신호등으로 보이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저는 이 부분에다가 스폰서님, 그리고 나, 그리고 파트너. 이 세 가지 어떤 단계가 저는 LOS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LOS라고 하는 것이 파트너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저는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라고 해서 그 LOS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폰서님과 나와 우리 파트너 간의 파트너십이 이 LOS에서 굉장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나에 대한 태도도,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태도도 파트너십으로 연결됐다는 거, 그래서 윈윈이라는 거, 그리고 서로의 성공을 돕는다는 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요, 이 사업만큼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행복한 동행이라고 우리 이글 드림에서 늘 얘기하는 맞죠? 단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 관리를 파트너한테 강의할 때도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정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행을 할 수 있지만 행복한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을까요?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그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너십을 발휘하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씀을 명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너십의 행복한 동행 정말 명심하시고 나는 지금 파트너십을 정확하게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한 알겠죠? 여러분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윈윈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파트너에게도 가르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신뢰입니다. 정직과 신뢰라는 말은 여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그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추구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추구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저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비자를 만났든지 리더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직과 신뢰가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너 아메이 왜 하니? 아메이 왜 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정직과 신뢰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분들이 아메이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메이를 달리 생각하고 저 친구가 이 이유 때문에 아메이를 한다면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아메이를 왜 해라고 하고 얼마 벌어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9%라는 걸 하니까 1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거를 제가 사업한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메이 왜 해? 얼마 벌어? 이렇게 하면 13만 원 벌어. 이게 약간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정직과 신뢰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가 아메이를 왜 해라고 했었을 때 나의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카가 태권도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은데 우리 이제 새언니가 애를 3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첫째 애에게 국영수 아닌 태권도를 시킨다는 게 사실 줄여야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태권도 학원을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매번 내가 그 새언니 집에 가면 태권도 가고 싶다고 고모 태권도 너무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냥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새언니에게 10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만들어줘서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고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정직과 그 신뢰가 제가 저희 새언니에게 전이 됐겠죠. 그러니까 새언니가 소개를 해주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정직과 신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아메이를 왜 하니라고 사람들이 또 물어보면 제가 이제 50만 원 캐시백 들어왔을 때 한 15% 그때는 15% 정도 했을 때 저한테 50만 원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집을 너무너무 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엄마네 집 이자 같은 게 너무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이율도 너무 높고. 그래서 제가 매일 외환이라고 했었을 때 자식 키운다고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고생했다. 어떤 엄마도 고생 안 한 엄마는 없더라.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집을 너무 사드리고 싶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메이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너무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자식 없다. 참 착하구나. 아직 사드린 거 아닌데 나의 그 마음을 정말 신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나는 왜 아메이를 하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분에게 정직을 전해드리고 신뢰를 전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쉽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소리를 그분에게 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아메이를 왜 하니라고 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결혼을 또 일찍 했고 해가지고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원하는 목표는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외 출신인데 학원에 보내려고 하니 적당한 학원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저 혼자 이렇게 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제가 이제 고등부를 가르치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 시작했을 때 저희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때쯤 됐을 때 정말 넉넉하게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저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를 제대로 지원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라는 말을 하면 그분에게 나의 아메이의 정직과 나의 아메이의 신뢰가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분들이 아메이를 왜 해라는 알겠죠? 말씀을 하게 되면 나의 그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꿈이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말한다면 정말 저절로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가치 존중. 사실은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있어빌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혼자 이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혼자 일을 하고 혼자 과외를 했으니까 함께 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개인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을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가치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는 일을 잘했거든요. 근데 함께 하는 일을 잘해야지 아메이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좀 재밌는 그림들을 가져왔습니다. 개인 가치를 알아야지 존중할 수 있잖아요. 머리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형은 어떤 사람인지, 가슴형은 어떤 사람인지, 장형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제가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형의 특성, 가슴형의 특성, 장형의 특성, 그림 봐도 너무 재밌죠. 머리형은 우선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지 일의 진행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슴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장형들은 뭐든지 확실하게 해서 지금 누군가는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승리했다고 지금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는 제가 정말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형이 많은 가슴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형을 이해할 수가 없던 거죠. 근데 이 장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나니까 일의 그 능력치가 제가 한 가지를 할 때 장년과 함께 하니까요 1000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치 존중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말 앞에서 여러분이 사람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다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존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오늘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저는 그 개인 가치 존중을 사업에 LOS에서 정확하게 제가 써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입니다. 예. 저희 스폰서님은 장형이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장년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을 보니까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사실 진짜 적거든요. 근데 이분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 핀을 달성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아마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파운더스 PT나 겨우 에머럴드 정도 제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의 개인 가치를 제가 굉장히 알고 존중했기 때문에 장령의 리더십을 제가 배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저희 부부 사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를 발생하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팀워크가 저희 강점인 거죠. 저희 스폰서님은 추진력이 너무 좋고 저는 연결시키는 힘이 강하고 그리고 저의
제가 저희 아까 새언니 그룹에서 나왔던 다이아몬드가 이승은 리더님이시거든요. 이승은 리더님은 복제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제의 능력을 제가 눈치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개인 가치를 제가 존중하니까 사업에 폭발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인 손예리 이유로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개인들은 강점이 특히 손예리 같은 신뢰 쌓기를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개인 가치 존중을 제가 다 어떻게 보면 팀워크로 발생시키니까 제가 정말 여기까지밖에 못할 거를 더 멀리 갈 수 있는 인정과 존중이 생기면서 사업도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왜 이런 분을 만났지? 나는 왜 이런 분을 후원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분의 개인 가치, 개인의 특성이 어떤 건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팀워크를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폭발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가치 존중이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행하면은 무엇이 좋아지냐. 정말 사실은 사업을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 결과를 저는 성취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함으로써 성공을 성취합니다. 그러면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결단이 되는지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의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성공을 하고 싶은지를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저는 3단계로 제가 성취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BF라는 핀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BF는 아시죠? 3% 세레그를 가진 9%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 세레그는 그때 만드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9%를 만드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9%가 세 그룹 모이면 15%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맞죠? 그래서 9% 세 그룹을 만들어야지라는 게 저의 초창기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비비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비비는 6% 세력을 가진 15%잖아요. 15% 이상. 그래서 이 비비라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비가 높으신 분들은 BF가 쉽게 느껴지시면 비비는 굉장히 쉽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보다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조금 만만한 목표와 그리고 조금 더 힘든 목표를 여러분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F도 만들고 BB도 만들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Q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감사한 게 사실 BF도 BB도 SOP라고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사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 번 매출이 일어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 매출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SOP가 나왔을 때는 그 만드는 방법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해보니까 그 제품을 바꿔놓지 않아가지고 그 제품이 그대로 배송될 때도 있었고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SOP를 활용을 하니까 이거를 100집 만드는 리더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50집 정도를 만들어서 그냥 고정 PB가 500만 PB 정도 또는 뭐 600만 PB 정도 그 정도만 내가 고정으로 일어나도 파트너가 Q를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SOP 50집 만들기가 어떤 분은 목표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걸 달성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BB라는 조금 쉬운 목표와 그 BF 조금 쉬운 목표와 BB라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그 목표 두 가지를 둘 다 달성해 보려고 한번 해보시면서 SOP 50집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제 사이클이라고 여러분이 상담할 때 스폰서님과 함께 많이 얘기하실 건데 BF를 달성하신 분이 BB
되시고, 그리고 이글 코어 스쿨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이제 곧 또 열리겠죠. 거기에 목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머럴드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단계별 성장을 경험하시면요, 이 성취라는 것이 바로 에머럴드 스쿨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BF라는 단계와 BB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그분들이 한 레그에 Q 이렇게 해가지고 세 레그가 독립해서 PT 이상 또는 파운더스 PT 이상 가서 파운더스 에머럴드를 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상담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파운더스 에머럴드란 한 레그에 BB가 2조가 있고, 두 번째 레그에도 BB가 2조 있고, 세 번째 레그에도 BB가 2조 있다. 그러면 BB를 만들 수 있으면 BB를 6조를 만들면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된다. 연봉 1억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그 성취라고 파운더스 에머럴드 너무 큰 핀 같잖아요. 그렇지만 BB를 6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마무시한 목표와 꿈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작게 조각 내가지고요, 여러분이 합체하는 거예요. 퍼즐처럼. 그러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F와 BB 만들기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운더스 에머럴드 어떻게 가냐, 어떻게 성취하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레그에 BB 2조씩 해서 6조 만들면 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연도 시작하시면은 한수연이든 강의를 듣고 아주 쉽게 QMR를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이 책임감 하나를 가지시면 사실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가씨는 힘이 약하지만 엄마는 힘이 강하다고. 제가 예전에 항상 강의를 들을 때마다 탑리더님께서, 권인건 윤영 리더님께서 항상 마무리 스피치를 하러 가실 때 항상 했던 말이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책임감? 사업에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랍니다. 예, 왜냐하면 나의 능력치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늘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여러분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감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나는 우리 딸의 엄마잖아. 예. 그리고 난 누구의 아내잖아. 그리고 누구의 딸이잖아. 이런 책임감 있죠. 그리고 이 사업에 저 파트너가 분명히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서 나에게 프로포즈 했잖아. 저 친구가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하자. 라는 그 책임감을 제가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 저도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이제 너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몫을 주는 거예요. 몫이라는 게 숙제 같은 건데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 같은 몫을 나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탱코아예요. 그 탱코아라는 걸로 여러분이 그 몫을 사실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탱코아 10가지를 굉장히 열심히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하면 그때는 400K 코아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탱코아라는 것을 3개월 동안 스스로 해서 그 몫을 다 해서 그 400K 코아핀을 받는 게 굉장히 그때는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3개월 했다 아닙니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못했던 거를 조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파트너한테 얘기하는데 한 번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제가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6개월을 한 거죠. 6개월을 내 스스로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요. 사실 핀이 엄청 SP를 갔다든지 제가 파운더스 PT를 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4레그를 다 쳤습니다.
이 얘기는 제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개월 집중하고 또 3개월 집중하는 10-10-10을 하시면 예, 스스로 해냈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정말 그 책임감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요렇게 했었어요. 내가 책을 원래 30분 이상 강의 한 개 듣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나에게 스스로 목을 주세요. 저는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책 읽는 게 좀 약해요. 그래서 강의 듣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조금밖에 못 읽으면 강의 듣는 걸로 제가 채워 넣었어요. 제가 몫을 더 준 거죠. 그래서 책과 강의를 몇 분 내가 듣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몇 권을 읽겠다. 아니면 한 달에 몇 권을 읽겠다라는 분량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몫을 주는 거예요. 탱코아 중에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새로 만나는다는 게 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이 사업의 성취는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몇 명에게 실내 쌓기 할까? 저는 10명이었어요. 사실 10명을 실내 쌓기 할 명단이 없었거든요. 근데 10명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했던 사람 또 하고 했던 사람 또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매일 10명 다 다른 사람한테 실내 쌓기를 할 수 있는 명단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몫을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STP도 그때는 10명, 지금도 10명입니다. 이게 하루 10명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일주일에 2-3명 정도 해서 한 달 동안 10명 정도를 채우는 방법인데요. 정말 피를 도전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명에게 STP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사업 설명을 제가 만나는 분에게 몇 번 만났어. 그리고 이분에게 신뢰가 쌓였어. 그러면 사업 설명을 꼭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2-3명이 될 때도 있었고 일주일에 5명이 될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코어 리더가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저와 탱코어를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당연히 소비자 관리도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저는 그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24시간을 쓰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아메이에서 6시간 할 수도 있고 8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탱코어라는 정확한 복제 원리를 알고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하는 때가 오니까 내 같은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같이 정말 탱코어를 제대로 하는 파트너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누군가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는 사람이 돼 있거든요. 진정한 코어 리더가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몫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오늘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책을 읽고 한 달에 얼만큼 할지, 그리고 실내 쌓기는 나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업 설명은 나는 10명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럼 5명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소비자 관리도 20명, 30명이라고 하지만 25명을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명부터 시작해보자, 10명부터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나도 몫을 주고 그분에게도 몫을 준다면 아메이 사업이 탱코어를 실천한 분이 많아지면 코어 리더가 성장하고, 그러면 복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짜 폭발하겠죠? 그리고 자, 6번째. 이 6번째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자유기업가 정신.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그 오너십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자유기업가 정신이란 이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 뜻이 이렇대요, 여러분. 나는 나의 의지로 선택했고 그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하게 되시거나 자유기업가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시간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건 시간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면 여러분이
정말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한 원리지만 요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자유기업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고 싶어서 저도 시간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시작하고 제가 5년이라는 것을 축적하고 나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3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시간을 복제했느냐. 얼마나 시간을 내가 복제를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 관리는 그 복제에서 가장 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자유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의 스케줄을 항상 제가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똑같이 해야지 뭐 성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복제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만의 원칙이라고 제가 아까 오너십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쓰는 피드백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라고 하는 계획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월요일에 요렇게 이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소통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11시에 소비자 미팅을 했습니다. 예, 거기 오신 분들이, 초대한 분들이 다 오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항상 오면 대박 났겠죠. 근데 11시에 소비자 미팅을 이제 초대하는 거, 그걸 했고, 그래서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미팅을 하고 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2시에 이제 그분들이 가시고 탱코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소비자 미팅에서 좋은 반응 있으신 분들은 탱코와 미팅 참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탱코와 미팅을 했고 그리고 4시에 건강 상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인바디프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은 또 잘하게 되었는데 건강 상담을 하면 굉장히 그분들이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인바디에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유전자가 나오는 건 아닌데 꼭 유전자를 제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7시에 탱코와 미팅, 저녁 미팅을 했어요. 그리고 9시에 실내톡 보내기. 이제 파트너랑 같이 이동하면서 상담도 했지만 저는 9시에 실내톡을 이제 10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뭐 먹었냐 이런 실내톡도 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언제 만날까 약속 확인도 했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이제 줌 미팅이랑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조금 하자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또는 미리 계획하기도 합니다. 자, 일주일 전에 약속 확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달 전에 약속을 한다고 소비자가 정확하게 그 약속을 지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약속을 했더라도 일주일 전에 2, 3일 전에 약속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스폰서님 후원을 받으신다고 하면 스폰서님이 시간을 빼뒀는데 내가 약속 확인 안 해서 그분이 갑자기 펑크가 나면요. 너무 귀한 스폰서님의 후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잡았다 이러면 그 한 주 전에 꼭 약속 확인을 하고 그리고 2, 3일 하루 전에까지 약속을 이제 해서 한 약속 확인을 두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점심 준비는 이제 메뉴를 정해야 되잖아요. 미리 메뉴를 정하고 레시피도 전달해드려서 이제 그 파트너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탱코와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뉴트리라이트 유기농 농법에 대해서 이제 봄이 되고 이래서 그런지 요걸 또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트리라이트 유기농 농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10년 정도 전에는 제가 이거를 들으면 이거는 시골에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기농 농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우리나라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열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블엑스를 먹을 때마다, 너무 유기농 토마토를 먹는 것 같고, 예, 유기농, 여러분, 유기농 제품들을 다 먹고 있다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캘리포니아 지렁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4시에는 건강 상담할 때 제가 그 인바디의 대사 과정,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 세포까지 들어가는 대사과정 설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그분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의사분들은 설명해 주지 않는다가 저에게 고맙다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그 강의 때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몇 번 씹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씹으세요? 저도 몰라요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30번 이상 씹어야지 행복 호르몬이 정말 많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30번 못 씹는 분은 많이 웃으세요. 네. 그래야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지면 그 행복 호르몬이 재료가 돼서 밤에 수면 유도가 정말 잘 된다고 해요. 요 과정은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맛있어. 그리고 행복해. 많이 씹어. 이렇게 하면 뭐가 오른다고요? 행복 호르몬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올라가면 밤에 수면 유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면역이 엄청 오르거든요. 그 얘기를 그분들에게 해드렸더니 내가 많이 안 씹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볼 때까지 많이 씹는 연습부터 하자. 그리고 안 웃었으면 웃는 연습부터 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자기 가족들도 상담을 연결시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잖아요. 그분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상담하는 것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탱고와 미팅 때 유트리라이트 유기농법을 또 하려고 하니까 요분들은 건강 공부를 이제 대사과정 건강 공부를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씹자, 그리고 많이 웃자, 스트레스 최대한 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탱고와 미팅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실내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을 기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처음부터 쌓은 삶을 살진 않았겠지만 저도 무단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모션이라는 거 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프로모션을 보내기 급급한 사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신뢰라는 것은 이 제품이 좋아라는 신뢰를 주기에 앞서서 이 친구의 삶에 있어서 이 친구가 잘 자는지 또는 제대로 때를 잘 챙겨서 먹는지 그리고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리고 엄마 잘 지내는지 그분의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실내톡 보내기가 너무 좋잖아요. 3월 달에 입학을 했잖아요. 입학을 하면 지금 잘 다니고 있어,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잘 적응하고 있어 라고만 제가 관심 질문을 해도 그분이 안 되면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사실을 잘하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제 마음만 전달해도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0명 신뢰톡 보내는 거는 제품 프로모션만 보내시면 안 되시고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에게 큰 신뢰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신뢰를 주고 싶은 분에게 저를 연결시키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정말 많이 소개를 받아요. 정말 그 소개가 제가 다 할 수 없을 만큼 소개를 많이 받거든요. 그 이유는 그분이 자기도 신뢰를 쌓고 싶은 분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톡은 프로모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분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분이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이런 마음을 나누는 어떤 행동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하시면 정말 신뢰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시 줌 미팅에는 저도 배우고 저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시간에는 파트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상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약속을 계속 펑크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리더님들이 그 실수가 있더라고요. 약속하기는 안 하는 거죠. 왜 안 할까? 그냥 일로서 아메이를 하면 사실 폭발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도 누구를 만나야지라고 하면 그냥 밤부터 그분을 계속 떠올립니다. 계속 떠올립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저보고 신기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을 떠올려요. 오늘 이분을 만날 건데 나는 이분에게 무슨 도움을 주지? 라는 궁리를 하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그분이 떠올라지고 그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떠올랐다고 얘기를 하면 저보고 신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지라는 체험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분도 희한하게 낯가림이 없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사실은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제가 이 방법을 쓴 건데 그냥 떠올리고 그냥 얼굴 한 번도 안 봤는 분도 떠올리거든요. 그럼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라고 그 착한 마음 있잖아요. 그 착한 마음, 좋은 꿈을 제가 계속 생각해버리면 그분을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또는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몇 번 본 사람이 몇 번 본 사람 같기도 하고 또는 너무 친했던 사람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지라고 할 때 무조건 떠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뭐 신기는 있을 필요 없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촉이 오기도 하고 느낌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뭔가 사업이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잘 적으셨다면 분명히 오늘 많은 것을 배워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1번 파트너십, 2번 정직과 신뢰, 그리고 개인 가치 존중, 성취, 책임감. 예, 그리고 자유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6가지를 다 가지면 완벽하겠죠. 그렇지만 1번부터 6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내 사업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원칙이 되어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자유기업이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오너십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아까 말했던 에메랄드 이상, 다이아몬드 이상, 저는 파운더스 이디시니까 그 이상도 여러분이 가실 수 있다고 정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A65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진짜 5개월 정도를 정말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그 A65라고 하는 거대한 알겠죠, 여러분? 그 꿈의 곳에 여러분이 다 함께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 6가지 원칙을 쓰셔가지고 A65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승선하셔가지고 우리 그때 우리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는 모든 이글드림 가족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메이 스토리와 식스밸류를 강의해주신 한순영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아메이의 비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6가지의 가치를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가슴 설레이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여서 감사. 이글드림 화이팅!